다섯 손가락의 양쪽에 있다고 해서 십정혈인데 여기를 이렇게 자극해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각종 감염의 원인이 되는 면역력, 그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면역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킬 만한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면 그것과 싸워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면역이 어떨 때 낮아지냐면 환절기, 막 일교차가 심하고 이럴 때 이제 면역력이 많이 낮아지면서 봄, 가을로 막 감기,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봄, 가을만 일교차가 심했는데요. 지금은 사시사철 일교차가 심하죠. 무슨 말이냐? 여름과 겨울에도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외 기온이요. 매일 이제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데요. 우리 실내는 뭐 2, 3도로 조절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약 7도 이상의 그 일교차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 차이에 적응하는데 우리 체력이 소비가 되고 기초 체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감기도 요새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뭐 냉방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실외와 실내의 어떤 온도 차이, 또 습도 차이도 많이 나죠. 이 에어컨이라는 게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실내 습도를 낮추기 때문에 쾌적한 측면도 있지만 호흡기 건강에는 또 치명적이죠. 또 찬바람이 직접 이 호흡기로 들어오면 또 호흡기 건강에 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병에 있어서 면역력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요. 이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 바깥에 사기, 나쁜 기운과 싸우는 것을 정기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기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뭐 다른 용어로 위기, 우리 몸을 방위해주는, 지켜주는 기라고도 합니다. 정기존내, 정기가 내 안에 존재할 때는 사불가간, 사기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나쁜 기운들이 내 몸을 공격하려고 해도 내 방어력이 튼튼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 선조들이 한의학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현대 생리병리학적으로 보면 면역과 질병, 이런 관계로 대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그 첫 번째, 바로 우리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막 우리가 열이 나는 고열 39도 40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평균 적정 체온이 36.5도라면 여기서 약 0.5도나 1도 정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고요. 반대로 기초 체온이 약간 떨어질 때 면역력이 상당 부분 저하되고 신진대사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을 올리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에도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주면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로 우리 체온을 올리고 체온이 올라감으로써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요, 우리 몸에 있는 각종 효소들의 작용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의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 이 효소들은요 우리 체온 증가 감소에 지수 로그 그래프처럼 급상승 급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든지 면역력이 체온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으로는요 장 건강을 튼튼하게입니다. 우리 면역의 상당 부분 60-70%를 장에서 담당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기운 빠지고 축축 처지고 이런 분들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장에서 우리 면역이나 어떤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고 줄줄줄 새 나간다 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하여튼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요 과일이라든지 채소, 식이섬유 등 장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섭취해 주고요. 우리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면 유익균만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유해균도 역할이 있어요. 유익균을 견제하면서 유익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이 되기도 하니까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공존을 항시하는데 이 유익균의 양을 늘려주는 유산균 섭취도 장 건강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장이 튼튼해지면 우리의 면역력도 같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 방법, 그 다음은요 당 섭취의 제한입니다. 정제된 당은요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B를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서 비타민 B 결핍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고도로 정제된 당은 바로 흡수되면서 배출되는데 이때 비타민 B가 함께 쓸려 나간다고 하니까요. 고도로 정제된 당을 섭취하면 우리 면역력이 장 건강을 해치고 비타민 B를 체외로 빼내주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을 낮추는 이런 해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류의 지나친 섭취를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햇볕을 쏘이는 겁니다. 햇볕을 쏘이면 우리 몸에 있던 비타민 D 전구 물질이 비타민 D로 합성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팔, 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고 걷는 것이 우리 몸의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비타민 D는 면역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비타민 D가 각각의 면역 세포에서 비타민 D가 수용체 역할을 함으로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류마티즘이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비타민 D를 투여했더니 이 호전되는 걸로 봐서 비타민 D가 우리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이런 역할이 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는 우리가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맞지만 제일 좋은 게 햇볕을 보면 우리 몸에 있던 비타민 D 전구 물질이 햇볕을 매개로 해서 비타민 D로 전환되고 이 비타민 D가 면역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햇볕은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그 골든타임이니까요.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 식사 후에 얼굴은 조금 선블락을 한다고 해도 반팔, 될 수 있으면 반바지 차림으로 햇볕을 본다면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데 운동도 되고 햇볕도 쏘이는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은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잠을 잔다는 것이 단순히 그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체 모든 기능을, 세포를 남는 것을 죽이기도 하고 모자란 것을 생성하기도 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면역 체계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재정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도요,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아까 그 방위하는 위기가 온몸을 돌면서 장부를 다니면서 재정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양질의 수면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양질의 수면을 하기 위해서도 또 햇볕을 쏘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수면 그리고 기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의 원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죠. 면역을 위해서도 햇볕을 쏘여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도 햇볕을 쏘여야 되고,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들을 같이 하니까요. 낮에 충분한 햇볕을 쏘이고 밤에 숙면을 취하면 우리 면역력을 한껏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압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면역을 올리는 방법, 바로 손끝 지압법입니다. 우리 손톱이 자라 나오는 부분 양측을 우리 혈자리로는 정혈, 우물정자를 씁니다. 우물정자를 쓰는 정혈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한강도 아주 작은 샘물에서 기원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기의 근원도 이 말단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혈을 자극하는 건데요. 뭐 십정혈이라고 합니다. 5손가락의 양쪽에 있다고 해서 십정혈인데, 여기를 이렇게 자극해 주는데요. 이 2손가락으로 손톱의 양 끝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효과를 보겠다고 세게 눌러야 되냐,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냥 누르는 느낌이 있으면 벌써 자극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누르는 느낌만 갖도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10손가락을 다 해주면 좋은데요. 약 10초씩 누르고 떼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손가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양손으로 번갈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10초씩 눌러주면 또 이렇게 자극이 골고루 되면서 굉장히 시원한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톱 끝으로 이렇게 뭐 자극을 해주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손으로 자극이 온다는 느낌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면역이란 무엇이고 면역을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면역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